안녕하세요. 어,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규모 개발사의 최소한의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오늘 발표하게 된 이육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핀란드에 있는 로비오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 핀란드라 사실 보여드릴 게 별로 없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아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시작해 볼게요. 사실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데이터 분석도 하시고 머신러닝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아직 데이터 분석을 하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10인 이하 소규모 개발사분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 데이터 분석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그건 저도 한국에서 스타트업 다니던 시절에 진짜 정말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힘에 붙였어요. 근데 2014년, 2015년 당시에 그 키워드가 너무 핫해 보여서 저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다 그 한국에서 2014년, 2015년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데이터 분석 없이 게임 만드는 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마치 스크린도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어, 처음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다고 이렇게 덤빌 때는 좀 너무 막막했어요, 사실. 뭘 남겨야 될지도 잘 몰랐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제작 중이었던 게임이 턴제 미드코어 RPG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플레이하나,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 통계 툴, 이런 걸로 확인을 했어요. 통계 툴은 그냥 데이터 집계해서 볼 수 있는 웹페이지였어요. 사용자 테이블, 로그 테이블 그런 곳에 쿼리 날려서 보는 그 정도죠. 근데 당연히 이때도 좀 디테일하게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 이것저것 로그를 남겼었어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었죠. 예를 들면 각 스테이지별로 오늘 몇 명의 유저가 플레이를 했을까? 뭐 오늘 제일 많이 팔린 아이템이 뭘까? 이런 것들은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아무리 봐도 어떻게 게임을 개선할까 이런 게 잘 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플레이 시간이 길다면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하루에 더 많이 접속하면 재밌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처음에는 진짜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선이라는 걸 하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뭔가 작업을 해서 변화를 준 다음에 그 상태가 좋아졌는지 아닌지 기존 상태하고 새로운 상태 비교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걸 측정해서 게임이 개선됐다고 말할지를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저것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해보자. 그래서 일단 정했어요. 그래서 리텐션. 네. 깔끔하죠? 그러니까 재접속률을 올리자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회사나 조직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때 당시 작은 스타트업이어서 수익을 꼭 내야 됐었어요. 근데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접속률이 좋으면 매출도 잘 나오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래서 리텐션. 예.
리텐션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텐션을 개선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래도 리텐션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여전히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는 게 없으니까 행동이 제한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거였죠. 그 게임의 다른 무언가를 개선해서 결국 리텐션이 오르는 건데 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이런저런 데이터를 생각나는 대로 다 남겨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테이지별로 플레이하는 유저 수를 집계해 보면 그러면 그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저 아이디랑 뭐 스테이지 시작, 종료, 뭐 스테이지 번호, 또 종료할 때는 이게 성공을 했는지, 그러니까 클리어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남겨봤고요. 또 뭐 보유한 재화에 따라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보유한 골드로 유저들을 이렇게 뭐 순위로 정렬도 해보고 뭐 그룹핑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려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아, 이게 참 그래 뭔지 알겠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다행히 그 당시에 회사 대표님이 데이터 분석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제 저희는 뭔가 하고 싶다 그래도 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드랍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마침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데이터 분석 경험이 되게 많은 한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거기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로그를 남길 수 있었어요. 일단 컨설팅 받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벤트와 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스테이지 클리어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유저가 어떤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는지 남겼던 거죠. 그리고 아이템을 강화했다. 그러면은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재료로 강화했다. 이런 걸 남긴 거죠. 그래서 아니 여기서 도대체 뭘 더 남기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태,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벤트와 그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발생시킨 플레이어의 현재 상태를 매 이벤트마다 최대한 많이, 예, 그렇게 남기는 게 탐색하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벤트 발생 당시에 뭐 현재 레벨이 어떻게 됐는지, 뭐 사용했던 캐릭터는 어떤 건지, 현재 골드 보유는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게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 같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 로그는 이만했는데 한 번에 남기는 로그가 이렇게 더 커졌어요.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남겨야 되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서버에서 로그를 생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로그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서버가 로그를 받으면 그걸 파일로 저장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TSV라는 형태, 탭 세퍼레이트 밸류로 남겼는데 컬럼이 엄청 많은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계속 추가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알고 있는 게 제가 SQL밖에 없어서 데이터를 전부 테이블에 넣어봤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조금씩 나눠서 엑셀에서도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용량이 작을 때는 그게 되는데 금세 용량이 커져서 그때는 이제 R 스크립트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냥 그걸로 해야 되는 줄 알아서 R 스크립트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파이썬도 하고 뭐 자바스크립트로도 분석하고 한다고 들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나는 지표들을 다 이런 식으로 남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유저 아이디, 이벤트 종료, 그 다음에 다 나머지는 다 파라미터거든요. 뭐 물론 저기 시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큰 테이블에 플레이어의 매 순간순간의 스냅샷을 한 행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 방식에서는 오늘 방문자 수 대비 총 결제 횟수가 어떻게 되나 뭐 이 정도를 질문할 수 있었어요. 뭐 오늘 100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결제한 건수가 2만 건이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 분석 기반을 만들고 나서는 뭐 오늘 방문한 플레이어 중에 혹시 상점에서 골드 상품을 구매한 유저들을 집계해 볼까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골드를 구매할 당시에 보유 골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골드가 만약에 500골드가 있는데 상점에서 다른 골드 상품을 사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보유했던 골드의 분포를 집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진행했던 스테이지 값이랑 연동을 해서 그 당시에 보유했던 골드의 분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뭐 PVP 참여 여부도 연동을 해보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딘가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 뭔가 좀 튀어나왔네. 뭐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어요. 그래프에.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여기 뭔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어 놨는데 이런 특정 기준 아주 되게 세밀하게 잡힌 기준을 만족하는 유저들에게 할인된 상품을 판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또 한 예로 예전에는 오늘 뭐 15번째 스테이지 그러니까 15스테이지를 플레이한 유저의 성공 혹은 실패 횟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클리어한 유저와 클리어하지 못한 유저의 비율 정도를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스테이지 시도 횟수가 총 10만 번인데 그 중에 8만 번은 성공하고 2만 번은 실패했더라. 왜 20%는 실패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던 거를 15스테이지를 성공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스킬, 캐릭터, 아이템 목록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목록 그거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해졌어요. 그래서 각자 선택한 목록에 대해서 승률이 유독 낮은 조합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조합을 봤더니 얘는 승률이 되게 낮더라. 그래서 왜 그런 조합을 하게 됐는지 뭐 사실 거기서는 이렇게 데이터로 완전히 알아낼 수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기획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런 조합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스킬을 아예 그 시점에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에서 아예 의도하지 않았던 밸런스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밸런스 패치도 그런 데이터로 확인해서 밸런스 패치도 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뭐 유저 이탈하고 연관시켜서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남기는 방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 그러니까 이벤트와 파라미터만 단순히 남기다가 스냅샷을 남기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래프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우리 게임에 어떤 유저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도 좋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유저들의 플레이 데이터를 본다는 건 이게 단순히 뭐 분석의 목적을 갖는다기보다는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확장해주는 도구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시도를 하기 전에는 뭐 데이터로 배운다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겨놓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사용자들의 반응을 계속 보면 안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고 수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분석 중에 자기의 직관하고 반대되는 데이터를 만나면 그건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했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 예, 그래서 이런 분석 기반을 만들 상황이 안 되신다면 그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이어베이스나 뭐 이런 거라도 연결해서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스로 시작했지만 아이스로 끝을 내야겠네요. 예, 여기까지 발표자 이육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